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정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 집값 안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파트 다주택자는 팔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부동산 정책이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알 수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라고 단정을 할 수도 없고 올라간다 단정을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거는 이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팩트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전세가 거의 없다잖아요.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막 치솟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들을 자꾸 이렇게 투기꾼으로 봐가지고 이 실거주 의무를 자꾸 강조했잖아요. 실거주 의무를 강조하니까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의 경우도 실거주를 해야만이 뭐 입주권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실거주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 전세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여기서 더 살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눌러 앉아 버리잖아요. 눌러 앉아 버리니까 전세 매물이 또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집을 팔려고 이제 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샀다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실수요자여 가지고 샀다 이거예요. 샀는데 이쪽에 이제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있는데 이분끼리는 이제 이렇게 임대차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6월 이내에 경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경신 청구를 했는데 이 사이에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매도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이루어졌으니까 세입자한테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더 살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매수인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 법무부라든지 국교부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라는 식으로 언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집을 샀는데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매도인하고 나는 갱신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용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게 어딨냐. 내가 집을 들어가서 살려고 내가 집을 샀지. 당신 권리 인정해 주려고 살으라고 내가 그 집을 살지는 않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유권 해석이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매도인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당신 하자 있는 집을 판 거 아니냐. 손해배상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복잡한 이제 다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하고 주거 안정하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를 예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A가 이제 전세 만기잖아요. 만기면 A가 이제 1월, 그리고 A가 이제 6월이에요. 이 사이에 이제 경신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경신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시점에 잔금 청산을 해야 돼요. 잔금 청산을. 잔금 청산을 해야 이제 매수인이, 내가 이제 소유주니까 나는 내가 지금 실거주하려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신 경신 청구를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6월 이전에 잔금 청산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 6월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면 잔금 청산을 6월 내에 할 수 있는 매수인이 나오기가 쉽냐 이거. 지금은 주택으로 전세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안 해줘 버리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40%밖에 안 해주니까 9억 미만 9억 넘어가면 40%고 15억 넘어간 건 아예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못하죠. 살 수가 없죠. 이런 사람 나오기가. 그러니까 세입자 있는 아파트는 내놔도 팔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지금 이 시장의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싸게 팔아봐라. 싸게 팔아라. 싸게 안 파니까 지금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싸게만 팔아봐라. 그러면 연끌을 해서라도 사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가 이제, 그런데 이게 싸게 판다고 하는데 연끌해가지고 그러면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데, 연끌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기다려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왜? 본인들도 전세를 지금 세입자를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한없이 그냥 그 전셋집에서 월세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기다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끌을 하는 이분들도 눈치를 보고 파는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서로가 지금 눈치 작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가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거는 세입자 없는 아파트,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살죠. 이거는 직접 들어가서 실수요자가 매수를 해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세입자 없는 아파트. 이런 경우가 이제 팔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15억 원에 팔았다. 이 경우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이런 매물이 드무니까. 네? 이런 매물이 드무니까 이런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지. 그러면 15억이 들어갔는데, 같은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에서 세입자 있는 아파트하고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하고 세입자 있는 아파트가 있다 이겁니다. 네? 아파트가. 이거는 뭐 101동 601호다. 그리고 여기는 102동, 101동, 그러면 701호다. 라고 해보세요. 세입자, 이쪽에서 15억 냈는데, 세입자 있는 아파트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15억 내놓지, 누가 이거를 14억 내놓겠냐, 이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내가 이거를 15억 옆집에서 15억 냈는데 내가 14억 내놨다 해가지고 하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아파트가 증여가 되고 상속이 됐다 하면은 당연히 15억으로, 국세청도 15억으로 유사사례가액을 보지, 14억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억으로 보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눈치를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나는 세입자가 있으니까 더 깎아가지고 내놔야지. 지금 이러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다가구, 다세대 이 매물은요, 내놔도 안 팔리는 거는 현실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잘 안 팔린대요. 근데 아파트는요, 달라요. 아파트는 분명히 팔린다 이겁니다. 팔리는데 중요한 거는 연끌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집주인 있는 아파트에서 자기가 전세를 샀어요. 전세를 살다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연끌해가지고 사버린다 이거죠. 왜? 이분들도
믿지를 못하겠다 이게요. 믿지를 못한다. 더 이상 이제 정부가 하는 거를 믿지를 못하겠다. 나는 연거래를 해서라도 지금 이 타이밍에서 사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이게 서로가 맞으니까 여기서 고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형성이 돼 있는데 나는 세입자가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낮춰서 내놔야지. 지금 그럴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예측하면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해놓고 뭔가가 자꾸 혼란스러운 정책을 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믿지를 않아요.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모든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세입자도 그러고 다주택자도 그러고 임대사업자도 그러고 언제든지 여반장 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때문에 하다못해 소급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법치국가인데 대책국가로 해가지고 대책으로 해가지고 오늘 시점부터 내가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오후 5시 59분 이후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지금 이 법 자체가 바꿔지지도 않는데 대책으로 해가지고 안 돼, 세제 혜택 안 돼,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해버리니까 누가 믿겠냐 이거. 저라도 못 믿죠. 당연히. 세상에나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뒤통수 칠 때는 언제냐 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세가 귀하니까 지금 가격은 오른다. 전세가 없으니까 가격 오른다. 아니다. 뭐 가격은 떨어진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주택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다 맞죠. 왜? 어느 누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있잖아요. 팩트는 다주택자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분명코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나올 수밖에. 왜? 이게 보유세 부담을, 고액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을 이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보유세 부담. 그러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유세가 매겨지니까 6월 1일 이전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은 단지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팩트다. 부담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담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이전에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법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종부세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증여로 해도 증여 취득세가 12%나 되니까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어차피 또 증여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정지역에 내 있는 조정지역, 그러니까 이 조정지역 내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팔아야. 왜냐하면은 그 종부세 부담이 크다 이겁니다.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가령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세율도 이거는 떨어질 가망성이 없다 하면은 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정지역 내 아파트는 다주택자는 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내놓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전세가 없어서 집값이 올라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워낙 지금 경우 수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23번 하면서 완전히 뒤죽박죽 해가지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변수가 너무 많다. 이게
뭐 이렇게 일도 단면으로 해가지고 뭐 예측을 한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영끌하지 마라. 안타깝다. 이런 말도 지금 안 통한다 이겁니다. 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고 매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 또 그것도 그렇다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입자하고 관계에서 이상한 이제 혼선이 빚어지고 새로운 변수가 나오고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사례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